지도에서 알려준 대로 페리 선착장에 왔는데 분위기가 좀 쎄합니다. 배가 있기는 한데 운행되는 배 같지는 않고요. 사람도 없고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구글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곳에 선착장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로컬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곳이 선착장인지 아니면 이거 배가 운행하는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가 운행이 된다면 뭐 조만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있고 사람이라도 있고 할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조금 기다려 보고 다른 승객이 안 온다든가 변화가 없으면 로컬이 갔었던 그곳으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판동의 한 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 중에 강물에 이런 게 있네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나오는 메콩 강물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런 고기를 잡는 어구 같습니다. 저쪽에 쓸려왔던 고기들이 그 대나무, 촘촘하게 박힌 대나무에서 대나무를 못 빠져나가 가지고 잡히는 그런 어구 같은데, 야, 이 친구들 저렇게 잡는 건 좋은데 저기까지 어떻게 건너갔는지 텔레비 다큐멘터리에서도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 급류 사이를 헤쳐서 다리 같은 걸 놓고 건너가서 저런 곳에서 고기를 꺼내오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섬 끝까지 왔는데 그래도 집들이 몇 채 있고 길이 경운기 하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그런 길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짐을 다 싣고 여행을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운데 풀이 듬성듬성 나기 시작하면서 길이 점점 좁아지고 험해지고 트랙이 희미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싱글길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 되든지 싱글길이 되든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가봐야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요 정도 길에서 조금 나빠지기 시작하면 되돌아 나오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길은 쭉 연결이 돼서 지도상으로 메인 도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뭐 그냥 살살 가면은 별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마을에 있는 길이 뭐 어느 정도인가 그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지금 흔들리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한데 영상을 조금만 찍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길이 이런 길로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길 그냥 뻘뻘뻘 가면 되죠. 뻘뻘뻘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뭐 오토바이가 가벼워서 돌려 나오면 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더 가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로컬이라든 작은 스쿠터니까 뭐 이런 길도 잘 다니더라고요. 뭐 XR 150도 뭐 짐은 조금 실었어도 가벼우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멋있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조금 넓어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가 뭐 경목처럼 살짝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지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 정도는 하이웨이죠. 아이고, 비가 와서 이거 웅덩이가 어이구, 깊지는 않은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처럼 뒷바퀴가 헛돌면서 쑥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중을 바이크에 주지 않고 지금 몸을 좀 들은 상태에서 발로 조금씩 밀어가면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깊다. 뒷바퀴가 이렇게 헛돌아서 어이, 다행이다. 오! 아이고. 아이고. 뒷바퀴가 그냥 박혀버렸어요. 완전히 물이 지능에 잠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밑에가 단단하지 않고 밑에가 뭐라죠, 이렇게 슬립도 되면서 밑으로 파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요게 웅덩이가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대다 안 되면 끌고 나가면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요 조그마한 거 하나 이게 넘어가기도 아이고 이게 힘이 듭니다. 테크니컬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조금만 잘못돼도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초짜라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길을 모르니까 길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계속 될지, 점점 더 나빠질지,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다가 좋아질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이벤트가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은 둘만 돼도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뭐 얼마든지 쉽게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뒤에다 짐을 싣고 가면 짐 없이 그냥 가볍게 엔듀로 탈 때하고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풀 로딩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가볍게 바이크만 가지고 여러 명이서 오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의 심리 상태하고 풀 로딩해서 혼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태가 어떤지, 심리 상태가 첫째, 테크닉은 둘째고,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로컬들이 자기네들도 힘드니까 이렇게 바이패스 하는 길을 살짝 만들어 놨어요. 호주에서
이 바이패스 하는 길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잘못되는 줄 알고 정면 돌파를 했었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고기가 조금 웅덩이가 깊어서 물이 오래 이렇게 잠겨 있어서 밑에가 진흙이 부드럽고 이렇게 파이는 진흙이라서 악셀을 당기면 당길수록 뒷바퀴가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오토바이 하중을 주면 안 되니까 엉덩이를 들고 양 발을 바운스를 줘가면서 트랙션을 이렇게 살리면서 살짝살짝 넘어오면 되거든요. 무조건 뭐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파워를 그냥 풀 파워를 해가지고 멋지게 이 물을 막 튕기면서 멋지게 건너가는 거, 이거는 유튜브 비디오용이에요. 실전에서는 절대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그러거나 오토바이를 선수급으로 타거나 아니면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 거기를 잘 알아서 이미 이 머릿속에 이 도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거나 그런 거지, 초보자가 길도 전혀 모르고 오토바이 타는 실력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짐은 또 많이 싣고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멋있게 이렇게 뭐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타기 전에 자기 실력에 맞게 일단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람이 다치든가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지나가는 걸 우선 과제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능숙하게 되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라이딩하는 재미를 붙여야지, 그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보는 거 따라 하려고 했다가 다칩니다. 본인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고장나고, 일단 오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감해집니다. 혼자서 말은 안 통하죠.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심조심, 물론 기본기는 충분히 익혀야 되죠.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안전 제일, 그리고 통과하는 거를 우선 과제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동안 제 여러 번 그 사고 내지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겼기 때문에 약간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재충전을 한 다음에 또 다음 고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okay? No okay? Close? Back? Okay, thank you very much. 아이고, 원주민이 돌아가라네요. 이저 도로가 상태가 안 좋고 끊겼다고 돌아가랍니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요. 한 3분의 1 정도 왔는데, 땡큐 알려줘가지고 여기서 물 한 모금 먹고 돌려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비스켓하고 맥주 안주 하려고 했던 건데, 길을 알려준 이 친구 아마 애기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거라도 선물로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굿자이. 네, 바이바이. 그래, 싸우지 말고. 그래,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버디 한 명만 더 있으면 이 길로 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 가면 또 민폐 끼치고 고생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
로컬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길을 아니까 아까 몇 가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뭐 몇백 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물 웅덩이가 몇 군데 있었고 거기만 조심해서 통과를 해서 큰 길로 해서 다음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진 거는 아까도 여기 올 때 구멍이 좀 깊어서 오른쪽 갓길로 해서 간다는 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스로틀을 작게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삐끗하는 사이에 제쿵처럼 넘어졌는데 전혀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지 그걸 영상 하나 건지겠다고 찍고 있냐고. 그분 말씀도 맞아요. 예. 근데 유튜브에 또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또 액션캠이 있으면 넘어지는 장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액션캠이 없으니까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거를 녹화하고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튜브라는 걸 해보니까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데 참 사람이 다양하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비비 꽈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여간 여러 찔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유튜브 이것도 뭐 재밌자고 하는 건데 신경 쓰이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편한 사람끼리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보고 즐기고 공감하고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 안 맞거나 분위기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전부 차단 내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끌어안으면서 뭐 포용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저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고 하여간 제쿵 수준에 쫄아가지고 악셀을 당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뭐 금방 세워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사고가 났다든가 사고는 아니죠. 넘어졌다든가 뭐 이벤트가 벌어지면 초보자들은 당황해서 저걸 빨리 사태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먼저 할 거는 쉬는 겁니다. 이렇게 물 한 잔 먹고 마음을 가다듬고 체력도 조금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세워야죠. 이걸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특히 혼자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서둘러서 했다가 우왕좌왕 막 당황하기만 하고 실수하고 나중에 보면은 뭐 떨어뜨린 것도 있고 그냥 경황이 없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경험에 의해서 배운 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셔야 됩니다.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력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아요. 계속 이걸로 하루 일과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번 더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체력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원도 아끼는 게 좋고 그래서 one by one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게 결국 모이면 장거리가 돼요. 하루하루 가다 보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은 1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오전에 국경 그 개구멍 국경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또 살짝 엔듀러성 오프로드에서 또 혼자 죽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요 고비하고 몇 군데만 지나면 이제 바닥이 단단한
그런 도로가 나와서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넘어진 지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반대편에서 한 친구가 왔습니다. 저 친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인복이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오더라고요. 예. 아이고, 이 친구도 접히 오다가 넘어졌어. 아이고, 저 친구 덕분에 거기 철조망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기가 좀 힘들었는데 5분 정도 지나서 저 친구가 나타나서 좀 세워달라고 해서 같이 세워서, 캐브레터에 기름이 많이 넘친 상황이라 시동이 안 걸릴 것 같아서 밀어서 일단 저 부분은 통과를 했습니다. 시동만 걸리면 앞으로는 요 깊은 웅덩이가 없어요. 뻘뻘뻘 가면 되니까. 아이고, 하여간 접신물에 코 빠져 죽는다고. 야, 요거 1-20cm도 안 되는데 물이 고여서 오래되니까 진흙이 밑에가 진흙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잘 모르면 이상한 데로 빠져서 아이고, 맨날 이렇습니다. 제쿵 한 다음에 또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배터리는 빵빵하고요. 캐브라테에 오버플로우 된 거, 그건 한 10분쯤 지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저번에 릴레이 빠졌을 때랑 비슷하니까 그게 의심스럽고, 둘 중에 하나인데 막연히 여기서 기다리느니 뭐 평지니까 운동 삼아 조금 밀고 가겠습니다. 가서 일단 공구 빌려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보고, 퀵 스타트도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기억으로는 몇백 미터 안 가서 집이 몇 채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 삼아 살살 또 밀어봐야죠. 저게 깊이는 얼마 안 되는데 저걸 혼자 힘으로 못 밉니다. 밑에가 푹푹 빠지고 진흙이고 경사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짐을 다 내리고 오토바이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이 가까워서 마을에 가서 이 친구 3명이 지나가길래 바디 모션으로, 바디랭귀지로, 야, 오토바이 넘어졌으니까 좀 밀어주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만 지나면, 요거 한 몇 미터 안 되죠. 요거만 지나면 이제 평지길이니까. 아이고, 야, 주작을 하려고 해도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고, 고립된 섬마을이라 그런지 굉장히 외지인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 얼굴만 마주치면 일단 애들은 다 도망가고, 애들을 안에다가 들어가라고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네요. 그리고 사람들도 미소를 짓는다든가 뭐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끌고 계속 오는데 중간에 그 밀어줬던 애들이 한 2-3m 되는데 그걸 밀어주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보여주면서. 어디를 가도 보통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충돌 사고가 나도 몇 마디 하고 툭툭 털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개입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집집마다 들려 바이크가 이런데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이 젊은 친구는 일을 하고 있다가 안에 이제 휘발유가 차서 그렇다고 저걸 플러그를 또 빼서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구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집 가서 빌려서 지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자기 상황,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애만 쓰고. 근데 자기 상황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라도 해결을 해주니까 문제 해결할 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빨리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만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어가 통하면 제일 좋고, 언어가 안 통하면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몇백 미터를 끌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의사전달을 해서 그 사람 힘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이 사람도 라이더죠. 조그마한 스쿠터를 타는.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플러그가 젖었고 엔진이 지금 휘발유로 가득 차서 그걸 말려야 되니까 지금 플러그를 다시 빼서 드라이 하면서 플러그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하면 될 겁니다. 저기가 배터리가 빵빵하니까. 아이고 재미질 정도로 힘듭니다. 곱자이 이거 안 되면 또 뭐 여러 번 해봐야죠. 뭐. 아이고 이제 기본 공구는 갖고 다녀야 되겠네. 너무 로커들만 믿고 다녀서 요거도 먹겠네. 로컬 음식점에서 확인한 결과 이곳에서 돈댓으로 가는 페리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봤던 그 페리는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상이라고 여기서 40분 정도를 다시 더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돈댓 가는 페리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일단 나가산까지 40분 가고 거기서 돈댓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